한번 해볼게요. 마케팅 빨리 시작해 볼게요. 마케팅은요, 범위는 적어요. 분량은 적은데 출제는 자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뭡니까? 이런 말은 되지 않아요. 마케팅은 물건을 판다 이런 게 아니라고. 물건을 판다가 마케팅입니까? 세일입니까? 세일이야, 세일. 지금 제가 말하는 세일은 언니 30% 세일한데 그 세일이 아니야. 판다는 제가 파는더라. 그러면 세일은 판다는 소리고 마케팅은 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케팅은 세일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야. 마케팅이 뭐냐면 요즘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을 원하는가?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고 팔고 나서 AS, 이 전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케팅하고 세일 중에서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요? 마케팅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세일은 그냥 물건을 파는 거고, 마케팅은 소비자가 요즘 뭘 원하는가?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팔고 AS하고 전 과정이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그럼 계속 물건의 형태가, 자동차의 형태가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바뀌어요. 그 왜 바뀌냐면 기술이 발달하니까 자동차 형태가 바뀔 수 있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이제 마케팅이 한다 그래요. 그 마케팅에서는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매년 출제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6번 정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은 아니고 3년에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해요. 그럼 마케팅에서는 이걸 가장 시험에 잘 내요. 뭘 내냐면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적인 마케팅, 고객적인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 있다 이런 거요. 그럼 이 시장적인 마케팅이 공급자 중심 마케팅을 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시험이라고. 어떻게 되냐면 시장적인 마케팅 전략이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시장적인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고객적인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 그럼 고객이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 그러니까 고객적인 마케팅은 수요자 입장에서 물건을 팔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업들이 마케팅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일까요? 공급자 중심일까요? 수요자 중심이죠. 지금은 수요자 중심. 예전에는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여기 공급자 중심은 공급자가 물건을 만들어내면 팔린다. 이런 시대에 있다고. 물건이 부족할 때. 그러면 1970년대 이때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 봐봐요. 아파트가 많았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파트를 공급만 하면 팔린다. 이런 식이었다고. 그걸 시장적인 마케팅이라고 그래.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면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물건이 팔린다. 이게 시장적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시장적인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이고 이 시장적인 마케팅 하다가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게 고객적인 마케팅입니다. 수요자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이다. 이제 최근에는 요 관계 마케팅 이렇게 한다고. 관계 마케팅. 그럼 관계 마케팅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을 만들자. 그게 관계 마케팅이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자.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을 만들자. 요즘 물건 사러 가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 물건에 파는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회사 뭐 회원 가입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안 했으면 하라고 그래. 그럼 하면 바로 10% 세일 해줍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관계 마케팅입니다. 계속 관계를 갖자는 소리야. 그래서 회원 가입하라면 바로 톡이잖아요. 그 다음 달에 뭐 고객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오잖아요. 예, 그게 관계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계속 관계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매일 핸드폰에 뭐가 오잖아요. 그게 관계 마케팅. 이렇게.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갖자. 이래석으로 끝나지 말자. 이게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적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인데 이 시장적 마케팅 전략 중 하나가 STP 전략이라는 게 있고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STP 전략, 4P 믹스 전략 이 두 가지가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요. 마케팅에서는. 그러니까 고객적인 마케팅은 누구 중심이고 수요자 중심이고 그래서 아이다 원리라는 게 나와요. 여기 STP 전략이 STP가 단어 3개를 모아놓은 거야. S가 세그멘테이션, T가 타겟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영어 앞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한 거야. 4P 믹스, P가 4개를 모아놓았다는 소리야. 믹스 혼합한다는 소리야. 그럼 4P 믹스 전략은 혼합했다. 4P를 이제 좀 있으면 금방 나오게 된다고. 그럼 시험은 4P가 무슨 뜻입니까? STP 전략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다 원리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걸 낸다고, 이런 거. 자, 그러면 최근에 마케팅 전략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그럼 시장주의 마케팅, 고객주의 마케팅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개만 봐봐요. 시장주의 마케팅하고 고객주의 마케팅,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인데 마케팅이 중요한 시기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고객 점유가 중요할까? 고객 점유가 중요해요. 예전에 물건이 부족할 때는 마케팅이 필요 없었어요. 아파트가 부족할 때는 그냥 아파트 공급을 하면 팔렸다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이게 첫 번째가 나온 게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매도자 중심에서 수요자, 매수자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서 중요하겠다. 세 번 출제했습니다. 그대로 똑같은 질문을.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답이 된다는 거 봐봐요. 시장주의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 OX, X 또 이렇게 한다고. STP 전략, 4P 믹스 전략은 고객주의 마케팅의 일종이다 이렇게 됩니다. OX, X 무슨 말 되셨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시장주의 마케팅 전략이 뭐냐? 시장주의 마케팅 전략이 시장주의 마케팅 전략에서 이제 STP 전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TP 전략에서 S는 시장 세분화, 이건 세그멘테이션 그래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고 이게 이제 시장 세분화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요. 여기가 우리 인천의 온룸 시장이라 봐요. 온룸. 그럼 인천의 온룸 시장이다. 그럼 시장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시장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자, 이거 좀 잘못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상하네. 시장을 나눈 것을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 시장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온룸 시장을 나누는데 여기는 20대 여성, 여기는 20대 남성, 여기는 30대 여성. 이렇게 지금 성비, 여성, 남성이냐 나이대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0대 여성인데, 근데 30대 여성인데 네? 혼인 여부, 미혼이냐 기혼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이걸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시험은 시장 세분화가 무슨 말입니까? 그거야. 그럼 시장 세분화는 시장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을 나누는데 수요자 집단을, 인천에 있는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소집단으로, 그러니까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 봐요. 여기 20대, 20, 1번 시장, 2번 시장 같은 20대죠. 20대인데 어떻게 돼요? 여성, 남성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동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소집단으로 나눈다. 요걸 시장 세분화라고 그래요. 그럼 요건 필요 없어요. 아까 뭐 인구 경제학 이거 필요 없고, 시장 세분화는 시장을 동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수요자를 나눈다. 이게 시장 세분화입니다. 요것만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30회 때 이렇게 냈다고. 주택시장을 세분한다. 주택시장을 세분한다. 가장 옳은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단독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시장 세분화는 뭐가 답이었냐면, 주택시장을 세분한다. 주택시장을 동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수요자를 소집단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게 답이었어요. 의미하셨죠? 예, 이게 시장 세분화예요. 그럼 이렇게 시장을 세분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세분했으면 나는 어떤 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인천에 없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시장을 나눴으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이 어딘가?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야. 나는 여기 이 시장을 표적 시장을 하겠다. 여기다 물건을 팔겠다는 소리야. 그게 표적 시장 선정. 이게 타켓이야, 타켓. 우리가 뭐 쌀 때, 활 쌀거나 총 쌀 때 타켓이잖아요. 타켓. 어디에 맞출 것인가? 나는 30대 여성이고 미혼 여성 시장을 타켓으로 하겠다는 소리야. 그게 표적 시장 선정이야. 그러니까 표적 시장 선정이 뭐냐면 세 분의 시장에서 이렇게 세 분 했잖아요. 이 중에서 나는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이 30대 여성 미혼 시장이다. 이게 타켓이야. 여기다 물건을 팔겠다는 소리야. 그게 표적 시장 선정 T 타켓이고. 자 봐요. 세 분의 시장에서 이렇게 세 분 했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 나는 가장 자신 있는 게 요 30대 미혼 여성들이다. 여기 타켓이야. 이렇게 나누는 게 S, 그다음에 여기 T, 타켓. 그러면 나만 요 30대 미혼 여성이 타켓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나만 30대 미혼 여성이 타켓이다. 그럼 여기다 그냥 내 물건을 팔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경쟁 상대가 있는 거야. 경쟁 상대가. 그럼 여기 A라는 기업이 들어오고 B라는 기업이 들어오고
나는 H기업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경쟁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경쟁 상대가 있으면 나만의 내 제품이 내가 H기업인데 우리 기업의 제품이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A하고 B하고 비해서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그래요. 포지셔닝. 표적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럼 30대 미혼 여성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차별성 갖도록 A기업, B기업 차별성 갖도록 소비자 지각 속에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차별화 전략 그래요. 저는 뭐 주방용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 주방용품 기구 중에서 한샘인가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싱크대는 싱크대고 뭐 쓰는 그 두께? 뭐 이게 중요하다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샘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을까란 말이에요. 그게 소비자 머릿속에 딱 자리 잡는 거야. 그럼 여기에 힘들면 봐봐요. 혹시 그 남성분들이 이건 좀 잘하는데 예전에 현대차가 있었고 대우차가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쌍용차가 있었고 그럼 에어컨이 가장 좋은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대우. 자동차 중에서. 그러니까 에어컨 그러면 만도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자동차 현대 뭐 대우 그다음에 쌍용 이렇게 있으면 뭐 기아도 있었고 그 중에서 뭐 연비가 가장 뛰어난 것은 현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에어컨이 가장 좋은 것은 대우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대우. 그러니까 머리 소비자들이 자동차 그러면 대우 에어컨이 뛰어나지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게 차별화 전략이야. 차별화 전략.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기회 생각하면 딱 떠오르게 하겠다. 이걸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대로 내요 그냥. 그럼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전략. 요걸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장 세분화란 표적시장에서 고객을 파악하고 차별성을 갖도록 소비자 지각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말한다. OX, X, 끝이야 끝. 요걸 가장 잘 낸다고. 그럼 이 차별화하기 위해서 차별화는 나 혼자만 여기서 판다. 그럼 차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경쟁 상대가 있으니까 차별화시키겠다. 그래서 차별화시키는데 H기업의 원룸 그러면 거기는 베란다가 넓어. 뭐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주겠다. 그것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차별화 전략이 뭡니까? 없죠? 없잖아요. 잘생겼다?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마. 네. 응?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학원의 강사들 중에서 뭐 누구는 어쨌다 이러지 있다 머릿속에 있을 게 아닌가 남아있는 게 그게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수업을 올 때 한복을 입고 와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차별화 전략이지. 차별화. 한복 입은 사람 그 사람 이름 모르는데 결혼 선생님 중에서 한복 입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게 차별화 전략이야. 예전에 공법 선생님 지금도 수업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법 선생님 중에서 한복 입고 다니신 분도 있었어요. 계속 수업을 개량 한복 그런 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수업 안 하는 것 같아. 한 10여 년 전까지 그분이 계속 수업을 했는데 근데 요즘 안 하시더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라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그러더라고. 그냥 수업은 그냥 자기 집에 가 있어서 놀기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더라고. 짜증이 확 나더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사피 믹스 할게요. 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뭘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사피입니다. 사피 믹스 전략은 뭐요? 요 P 하나, 둘, 셋, 넷. 영어를 읽을 수 없음 나는. 네 개. 요 네 개를 차별화시키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제품을 차별화시키겠다. 그럼 제품 차별화가 뭐냐면 다른 회사하고 제품을 달리 만들겠습니다. 요게 제품 차별화예요. 제품 차별화는 이제 아파트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아파트에 주차장이 지상에서 지하로 갔어요. 어느 순간에 그랬죠? 응? 예전에 아파트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요즘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차장이 지하로 갔고 그다음에 지상 공간에 다른 공원을 만들어내요. 공원을. 그게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하는 거야. 차별화. 그러면 제품 차별화는 뭐냐? 다른 회사하고 제품을 달리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주차장을 지하로 했다.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제품 차별화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제품 차별화를 가장 먼저 시도했던 그 아파트 브랜드가 푸르지오 같아요. 푸르지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푸르지오 이렇게. 그러면서 이 푸르지오가 선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여배우 이름은 이영애 씨인가 누군가가 거기 푸르지오를 선전하면서 아파트가 주차장이 없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아파트 단지다 실개천을 흐르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 공원 만들어서 공원. 그래가지고 그분이 맨발로 막 거기를 뛰어다녀. 광고 그랬다고.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는 잠자리 송날개 같은 치마를 입고 그래서 막 뛰어다녔다고. 그게 제품 차별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회사하고 제품을 달리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낸다고. 어떻게 내냐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한 것은 사업비 믹스 전략 중에서 어디에 속하며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 되셨죠? 그러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했다. 그러면 제품을 달리는 겁니까? 가격을 달리는 겁니까? 유통 경로를 달리는 겁니까? 제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럼 가격은 가격 차별화는 시가 전략,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신축 가격 전략, 단일 가격 전략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시가 전략은 지금 시중 가격이 똑같게 받겠다는 소리야. 그럼 고가 전략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비싸게 받겠다. 여러분 싸게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너무 싸면 그러잖아. 물건 사러 가서 너무 싸면 이거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신축 가격 전략 이런 게 가격 전략입니다. 그 신축 가격 전략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신축 가격 전략은 가격을 똑같이 받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 노열층 있잖아요. 노열층은 다른 층에 비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겠습니다. 이걸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파트가 같은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동이 있는데 근데 301호하고 302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301호하고 302호가 구조는 똑같죠. 구조는 똑같은데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방향이. 301호는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데 302호는 오전만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방향이 다르죠. 그럼 가격을 달리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걸 신축 가격 전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유통 경로 전략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 것인가. 그럼 이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또 원룸을 이렇게 건설했는데 이 원룸인데 내가 중개업소를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팔았다. 아니면 내가 직접 분양하겠다. 분양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통 경로라고 해요. 옆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신한은행하고 같이 해서 팔겠다. 이러면서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판매 촉진인데 이 판매 촉진은 경품 주는 거예요. 경품.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그러면 뭐 한 달 후에 추첨을 통해서 냉장고 주겠습니다. 이런 것을 판매 촉진 그렇습니다. 이거. 냉장고 준다. 경품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면 판매 촉진입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하니까. 그러면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적인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고 시장적인 마케팅은 수요자, 공급자. 시장적인 마케팅은 공급자. 요 공급자. 시장적인 마케팅에 STP 전략과 사업비 믹스가 있다. 다 끝났어 이렇게. 그럼 고객적인 마케팅은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고객적인 마케팅 할게요. 야 이렇게 낸 적도 있어 봐봐요. 요 사업비 믹스 전략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요 내용을 내지 않고 요걸 내지 않고 사업비 믹스가 뭐냐? 그러면 요거 네 가지. 내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P로 시작한 거 몇 개 배웠어요? P로 시작하는 거 5개 배웠죠? 이렇게 4개에다가 앞에 P가 나왔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P.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요. 뭐요? 우리 시험도 냈고 감정평가 시험에서 뭐라고 내냐면 사업비 믹스 전략에서 사피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 쪽을 빼버리고 이걸 넣어줘요. 차별화. 무슨 말 되셨죠? 분명히 말했어 나는.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뭐 더 이상 들을 게 있어. 1년에 한 번만 들으면 되지. 그런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예? 집에 가면 사피가 뭐냐? 사피가.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그럼 고객적인 마케팅은 누구 중심입니까? 수요자. 고객적인 마케팅에서 아이다 원리만 나오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수요자들 고객적인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인데 수요자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라는 소리야. 그러면 수요자들이 어떤 물건을 보면 주의를 가져야 돼. 그 물건을 보고 주목하게 만드는 거야. 이 아이디어 원리가. 요 주의, 이게 주목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텐션 그러죠. 어텐션. 이 어텐션이라는 말은 내가 스펠링은 잘 못 쓰지만 학창 시절에 어텐션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학교 들어갔더니 이렇게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차렷 격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영어 시간에는 차렷 격려 안 했습니다. 어텐션! 얘기잖아요. 빠우!
그렇게 전에 어떤 뜻이 주목, 차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여기 아이다 원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주목을 갖게 해라. 그럼 주목을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목이 A가 attention A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목만 가지고 집에 가버리면 물건 안 사잖아요. 흥미를 갖게 해라. 관심을 갖게 해라.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갑 열게 해라. 행동. 이걸 액션 그런다고 액션. 그래서 앞머리 따서 이걸 아이다의 원리 그래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고객적인 마케팅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시장적인 마케팅이 잘 나오는데 여기 나오면 아이다의 원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아이다 원리가 추이, 관심, 욕망, 행동. 이렇게. 됐죠? 그렇게밖에 안 나와. 관계 마케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세요.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갑시다.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이 회원 가입하십시오. 그런 거야. 그게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시장 세분화라는 말이 있고 시장 차별화라는 말이 있어요. 시장 세분화 배웠습니까? 시장 차별화 배웠습니까? 시장 세분화 배웠잖아. 시장 차별화는 아직 안 배웠잖아요. 시장 세분화 배웠어요. STP 전략에서 요 S가 시장 세분화죠. 그럼 시장 세분화는 어떻게 나겠어?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나눈다. 이렇게 있으면 시장을 이렇게 나눈다. 여기에 시장 세분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장 차별화는 어떤 게 시장 차별화냐면 공급되는 상품을, 제품을 달리하겠다는 소리야. 특성에 따라 다른 부동산과 구분한다. 이게 시장 차별화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야. 이 시장 세분화만 기억하시면 돼.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눈 것이고 시장 차별화 나오면 공급되는 제품 이렇게 한다고. 헷갈리니까 세수, 공차 이렇게 한다. 세수 차공하지 말고 세수, 공차 이렇게. 됐죠? 끝. 더 이상 없어.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서 개발관리 마케팅인데 이 마케팅은 개발관리 마케팅 이 세 파트는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다. 지난주에 개발, 관리 배웠죠? 이 마케팅까지 한 묶음인데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다. 자, 이렇게 두고 좀 이따 기본적으로 볼 건데요. 이제 감정평가로 바로 갈 거예요.